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가격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매물도 잘 찾으셨고 가격에도 속지 않아서 좋은 매물을 찾으셨다면 이제는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대출 관련하여서 중요한 포인트가 많기에 세 편에 나눠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결론 및 정리를 먼저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기금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대출 금리 등 조건이 좋다. 두 번째, 기금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매매, 전세를 원할 시 기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금 대출은 조건이 좋으나 불가능하다면 1금융권 한정, 은행 대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은행 대출도 기금 대출과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니 은행 및 공인중개사에게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 영상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찾은 매물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집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방 주제는 집은 내가 사는 게 아닌 은행이 사준다. 대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편은 대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2편은 기금 대출 및 매매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3편은 기금 대출, 전세 관련 내용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편은 다른 편과 다르게 전체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가볍게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매든 전세든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부럽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대출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번 편은 다음 편도 중요하지만 집을 구하는 것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집을 알아보고 임장을 하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1편의 매물을 알아보는 법과 2편의 가격에 속지 않는 거에 잘 따라 하셨다면 좋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출을 알아보시고 대출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면 무난하게 계약까지 가시겠지만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계약을 진행하기 전 몇 번이고 대출을 확인하지만 대출 때문에 계약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터진다는 얘기는 계약 파기를 뜻합니다. 그만큼 집을 구함에 있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해도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교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대출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금 대출이고 두 번째는 은행 대출입니다. 기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은행 대출은 여러분이 아는 시중은행이 운용하는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금 대출은 매수 관련하여서는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오피스텔 구입 자금으로 보통 나누며 전세 대출은 버팀목, 신혼부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대표적인 대출 상품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실 때 처음 매수하시거나 신혼부부이시거나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매매 혹은 전세를 희망하신다면 기금 대출부터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금 대출의 장점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장기적인 대출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기금 대출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보다 무조건 대출 조건이 좋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말은 금리가 저렴해서 여러분이 몇 년을 빌리시든 동일한 연수로 봤을 때 시중은행보다는 저렴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행 대출보다 조건이 좋은 기금 대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은행 대출보다 까다로워서 아무나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다만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생아 특례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완화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금 대출부터 알아보시고, 도저히 내 상황에 조건이 안 맞아서 불가능하다 하시면 그때 은행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은행 대출입니다. 1, 2, 3 금융권이 있지만 일단은 1금융권 기준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정말 특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기금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이 기금 대출 대비 높습니다. 그러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또한 시중은행에서 관련된 비슷한 대출 상품이 나옵니다. 결국 기금 대출보다 높은 건 사실이나 1금융권에서 받으신다면 꽤나 괜찮은 금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은 이렇게 위에 기금 대출과 비슷한 조건의 상품을 취급하며, 은행 대출 상품은 담당 공인중개사님이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대출에 관해서는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니 안내는 따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들으시면 대출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기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 모두 보통 공인중개사 분들이 안내를 도와드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은행 대출은 소개를 해주시지만 기금 대출은 개인이 진행하셔야 하다 보니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만 알려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여러분께 은행 대출은 안내하지 않고, 은행 대출보다 중요하고 궁금하실 기금 대출에 관하여서만 교육을 다음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도 지루하실 테니 다음 영상에 기금 대출 관련하여 자세하게 교육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기금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대출 금리 등 조건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금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매매나 전세를 원할 시 기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기금 대출이 조건은 좋으나 불가능하다면 1금융권 한정, 은행 대출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 대출이 기금 대출과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니 은행 및 공인중개사에게 꼭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이번 공부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부방에서 뵙겠습니다.